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느닷없이 대북 송금 사건 조작 수사의 실체가 드러났다면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던 민주당 한준호가 대북 송금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에게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한준호가 이화영의 부인까지 대동해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상용이 조작검사라고 몰아붙이면서 파면을 촉구했는데 박상용이 SNS를 통해 조목조목 반격했고 끝내 한준호가 막말로 급박하는 것으로 패배를 자인한 것입니다. 어제 한준호의 기자회견 이후 오늘까지 이틀간 SNS를 통해 격돌을 했는데 잠시 후 전해드리기로 하고 트럼프와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잠깐 짧게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러디한 자신의 사진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공유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Greatest President Ever,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는 글과 함께 포즈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합성사진을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은 한국인들이 윤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포즈와 문구까지 그대로 패러디했습니다. 언뜻 봐도 완벽하게 일치하는 패러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공유한 것인데 사람들은 트럼프가 알고 올렸다면 그야말로 대박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트럼프가 윤통을 패러디한 사진인 줄 알면서 트루스 소셜에 올렸다면 신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개망신 당한 한준호 이야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한준호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문건으로 검찰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박상용 검사를 즉각 파면하고 진실의 녹취록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준호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법무부 특별점검 문건은 충격 그 자체라면서 그동안 그런 일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던 박상용 검사의 국회 증언이 얼마나 뻔뻔한 거짓이었는지 교도관들의 생생한 증언과 기록이 그 추악한 실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준호는 박 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의 심기를 관리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면회를 가서 마음을 풀어주라고 지시했다는 녹취록까지 드러났다. 검사실이 김성태 전 회장의 옥중 경영 집무실이자 조작수사의 모의공간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증거를 조작하며 진술을 오염시킨 중대범죄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치검찰이 짠 조작수사의 설계도를 국민 앞에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화영이 조작수사에 의해 구속됐으므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된 사건을 한준호 지가 뭔데 풀어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화영이 풀려나면 이재명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계산입니다. 결국은 이재명에 대한 충성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로 터무니없는 은행입니다. 아니 대법원 확정 사건이니까 억울하면 재심을 신청하면 될 일입니다.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이화영은 당연히 석방될 것입니다. 그런데 재심 신청은 엄두도 못 내면서 정치적인 힘으로 석방을 요구하고 강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정치 깡패들이나 할 짓입니다. 한준호는 허위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검사실에서 술판을 벌이고 외부 음식을 반입하며 피의자 서류를 빼돌리는 등 공범 간의 말맞추기를 용인한 정황이 많천하에 드러났다. 조작된 수사와 오염된 증거로 받아낸 판결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사법당국은 즉각 형집행을 정지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법원 안중에도 없는 태도입니다. 젊은 친구가 권력을 잡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 것입니다. 마치 사법당국의 명령을 하듯이 이화영을 풀어주라고 깡짜를 벌이고 있는 것인데 장경태가 안하무인격으로 놀다가 어떻게 됐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한준호는 그러면서 조작수사 가담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조작으로 또 다른 조작 피해자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일까요? 한준호의 말 맞다네 이 추악한 조작 행위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무너진 법치주의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조작으로 잠시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한준호가 어제
박상용 검사 구속을 요구하면서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한준호의 장황한 기자회견에 박상용 검사는 그래서 조작 수사의 실체가 무엇인지요? 라는 한마디로 한준호를 묵사발시켜버렸습니다. 박 검사는 검사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교도관들의 진술이 법무부 특별점검팀 기록에 있다. 그래서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다. 이게 한 의원님이 주장하고 계신 바이지요. 그런데 연어술 파티를 본 교도관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있으면 저도 여쭙고 싶습니다. 연어술 파티가 정확히 뭐냐? 그게 5분이었는지 10분이었는지 그리고 그중 대망의 회유는 언제 됐다는 말인지 6분경? 아니 7분 30초경? 이렇게 캐물었습니다. 상방울 관계자가 검찰청 앞 편의점에서 소주와 물을 구입하고 계산했던 시간과 이화영의 변호인인 설주환 변호사가 저녁 식사 후 검찰청으로 다시 돌아간 시간이 불과 23분 간격이었는데 그 시간 사이에 술을 검찰청으로 들고 들어가서 마시고 회의를 하고 설 변호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뒤처리까지 다 했다는 것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박 검사는 이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조작 수사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진술, 증거, 그 어떤 것이 조작됐을까? 공소장이나 판결문 어느 부분인가? 2년간 그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았다. 실체를 알게 된 한 의원님이 좀 알려달라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의원님 주장은 이화영은 대북 송금을 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몰랐다입니까? 아니면 확정 판결된 이화영 대북 송금조차도 조작이라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화영은 대북 송금을 했는데 이재명은 몰랐다면 이화영은 현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거대한 비리를 저지른 부패사범인데 왜 비호하시는지, 그리고 만약에 또 확정 판결된 이화영의 대북 송금이 조작이라면 그렇게 조작 실체가 드러났는데 왜 이화영 씨는 재심을 절대 신청하지 않으실까? 정말 몰라서 묻는다. 한 의원님은 왠지 답을 안 주실 것 같은데 혹시 아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자 한준호가 발끈했습니다. 한준호는 SNS에 초조하면 깐죽거리는 것, 정치검사들의 시그너처인가? 쓸데없는 질문을 쏟아내는 걸 보니 많이 초조한가 보다. 저는 당신들과 달리 증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 회의와 급박으로 증거를 만들지도 않는다. 보채지 마시라.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박 검사가 그러니까 증거를 말씀해달라는 게 아니냐라고 다시 반격했습니다. 박 검사는 의원님께서 증거 없이 말씀하셔서 제가 증거를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나는 증거 없이 말하지 않는다고 답하시면 저는 다시 증거를 말씀해 달라고 반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보챈다고도 하시는데 제가 의원님처럼 큰 거 있다 하시는 분들,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분들 2년간 겪으면서 기다렸다. 2년 아니라 100년을 기다린들 없던 일이 생길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드디어 증거가 있으시다니 저로서는 정확한 반박이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반갑다. 기다리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급기야 발끈한 한준호는 짐승이 마구 짖는 이유라는 제목을 따라서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화를 내는 순간 이 싸움은 이미 패배를 자인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들이밀고 또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으로 논쟁이 진행돼야 되는데 막말을 끄집어내면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한준호는 짐승이 마구 짖는 이유는 단순하다. 두려울 때이다. 조작기소 의혹의 정치검사들 참 말이 많다. SNS는 기본이고 검찰 게시판에서도 정치 선동에 바쁘다. 지금 많이 무서운 것이다 라면서 당신들 이미 끝났다. 이제 그 공포가 현실이 된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렇죠. 증거를 내놓으라니까 짐승을 덜 먹이면서 말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누가 이긴 싸움 같습니까? 한준호의 말이 거칠어지자 박상용은 더는 대응드리지 않겠다라는 말로 언쟁을 중단했습니다. SNS에는 한준호가 졌다는 관전평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준호는 1974년생입니다. 원래 만으로 52살인데 재선이니까 40대 중반부터 권력의 맛을 봤습니다. 젊다면 젊은 정치인이 알량한 권력의 단맛을 보고는 분명 자신의 양심에 반할 것 같은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을 보면 권력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준호는 지금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출마해 있는 상태인데 김동연, 추미애에 이어서 세 사람 중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딸들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일까요?
하긴 한준호는 이재명의 측근이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이재명을 감싸기 위해 온몸을 던졌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만 달면 모든 거짓말이 용서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재밌는 논쟁이었는데 한준호가 너무 빨리 백기를 들여버려서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확인하셨다시피 팩트 앞에서는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또 거친 막말도 힘을 쓰지 못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증거를 대라는 요구에 짐승이 짖는다며 인신공격을 퍼붓는 것은 스스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자인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정치적 힘으로 뒤집으려는 오만함, 그것이 바로 우리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독버섯입니다. 알량한 권력의 마약에 취해서 양심을 버린 정치인들이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 깨어있는 눈으로 철저하게 감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들었을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